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참 한이 맺혀 있고 또 민중의 눈물과 또 아픔이 곳곳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조선시대 말기에 그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졌을 때 농민들이 이렇게 봉기했습니다. 동학혁명이라고 부르죠. 군인들도 아니고 지식인들도 아니고 관료들도 아니고 땅을 파서 먹고 사는 그런 백성들이 봉기한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수탈당해서 죽나 봉기에서 죽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지킬 것도 없기 때문에 들고 일어나자. 그래서 이렇게 들불처럼 농민이 봉기해서 관군을 공격하고 했던 것이죠. 나라가 망해가기 때문에 군인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에 연락을 해서 또 일본이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명분을 줬죠. 그래서 외국의 군대가 들어와서 조선의 농민들을 강제 진압하면서 많은 농민들을 학살했습니다. 제가 다루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 저처럼 그 평범한 시민이 힘없는 시민이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협박 댓글도 받고 또 이렇게 끝까지 한번 가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두고 보자고 하는 그런 알아요. 무슨 의미인지. 그렇지만 오죽하면 시민이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내가 오늘 올렸던 쇼트를 보십시오. 수사기관이 어떻게 공문서를 조작하고 허위로 발행해서 사건을 조작한다는 말입니까? 거기서 끝나도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어떻게 가해자 피해자를 바꿔서 공갈을 쳐서 돈을 1,000만 원 가까이 뜯어간 운전자 바꿔치기도 했고 허위 사문서를 제출했고 또 그 허위 사문서를 통해서 저희 집사람에게 선괴죄를 씌웠는데 그 금액들도 다 허위죠. 치상죄를 씌운 그 자료인 진단서도 다 허위죠. 상위 진단서가 아니니까.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한 보름 지나서 발급받은 거고 병원 치료 기록도 없잖아요. 어디 상해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입증하려고 영상까지 손을 대서 허위 영상을 제출받아서 저한테 22년 12월 26일 날 그 휴대폰 영상을 보여주면서 자백을 강요했어요. 그거 분명히 아니니까 제가 위변조를 따졌을 때 그 영상을 또 은닉하고 또 다른 영상을 꺼내서 국가수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12월 26일 영상과 지금 국가수에 보낸 영상이 똑같다고 주장을 해요.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지금 그 영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허위 공문서, 또 허위 견적서, 또 이런 진단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런 허위 보고서, 진단서 제출일은 11월 달인데 이 보고서에는 10월 20일 날 한 달 전에
뭐 진단이 다 나왔어요. 2주, 3주. 한 달 전에. 이거 부채도사도 보통 부채도서가 아니죠. 뭐 한 달 이후에 있을 일을 예언을 해가지고 여기다 썼으니까. 이거 수사기관이 아니라 예언의 무슨 부채도사님 기관으로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명백한 공무원 범죄를 제시했는데 어떻게 수사기관이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다 문 닫아야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명백한 것들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따지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래요? 1심, 2심, 3심 한 4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들여서 일반 시민에게 이런 것들을 신고하라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범죄 신고를 할 때 돈이 없으면 범죄 신고 못하는 나라입니까? 여러분들이 수사기관에 이런 부패와 그 보험사기 혐의와 이런 것들을 덮고 넘어가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왜들 짜고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다가 어떤 일을 당하려고 그러십니까? 잘못했을 때 징계하고 명백히 그 문제를 따져야지 재발이 방지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모두 다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거 지적해야 되지 않습니까? 양심선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카르텔식으로 이 집단 저 집단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아주 이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이렇게 명백한 것들을 제시했는데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 문제를 따져야 되겠습니까? 내 목적이 이런 분들을 옷벗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이 생계에도 힘든 서민들을 약탈하는 일들이 근절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저희들에게 치상죄와 선기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 공무원들 문제 말고 저희에게 교통사고 치상 그 일을 또 그 사건을 뒤집어 씌워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거기도 또 변호사를 구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변호사를 몇 천만 원씩 들여서 구입해서 선임해서 이것 법정 투쟁을 1년, 2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거 내가 만든 일입니까?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만든 잘못된 범죄입니까? 국가기관에서 만든 잘못된 범죄라면 국가기관에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시민에게 떠넘길 수 있습니까? 이거 내가 맨 처음에는 통영경찰 서장님에게 말했습니다. 묵묵부답이기 때문에 경남경찰 청장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묵묵부답이기 때문에 경찰청에 갔던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청에 가서 그 민원실에서 서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1시간 반을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테레비를 보면서. 음악을 틀어놓고 테레비를 보면서. 직원들이 그렇게 업무 시간에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내가 종전에 제출했던 그 공무원 범죄 입증 자료와 그 서류를 왜 그 당사자들에게 보냈는지, 누가 그런 일을 했는지 물었어요.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민원실장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원실장이 그 칸막이 뒤에 앉아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1시간 30분 동안 저를 그 자리에 세워놓고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고 또 가서 청문실에서 청문관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것도 제가 들어갈 수가 없게 하니까 민원실에서 정말 여러 번 가서 한 15분 만났습니다. 내가 가지고 온 서류를 청문관에게 제출하려고 했어요.
이런 범죄 서류들, 공무원 범죄 서류들, 그 경찰서 문제니까 경찰관들의 보험 사기와 증거 의변조 문제니까 그거를 제출하려고 했더니 제출을 안 받아요.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거 제출하면 저의 신상이 안 좋다는 거죠.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것도 제출하면 쭉쭉쭉쭉 내려가서 통영경찰서로 가는데 통영경찰서로 가면 그 사람들이 당신을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걸 겁니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변호사 수천만 원 들여서 선임해서 당신 방어해야 돼요. 그런 말이죠. 그렇게 온빠 민영사상 뒤집어 쓰지 않으려면 여기서 끝내요. 그런 말이죠. 경찰청장님, 대한민국 경찰청이 범죄 집단입니까? 지방경찰청, 지방소도시의 경찰서와 짜고 치는 것입니까? 정말 시민들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경찰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